연평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민이 가지고 있는 배 숫자가 한 40척 가량? 40척밖에 안 돼요? 40척. 예. 주객이 전도돼 있구만. 그렇죠. 객도 아니야. 모신 적이 없어. 손님이 아니잖아요. 불청객? 불청객. 부르지 않은 손님. 네. 불청객. 여기까지만 들어도 빡이 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출 대리기가 아니죠. 더 빡치는 일이 있어요. 그 연평도 쪽 해안, 북쪽 해안을 가보니까 해변가에 막 중국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페트병.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런 건 부끄러우니까 빨리 할게요. 4차 언론혁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댓글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킹지 가정이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아니 너무 자꾸 읍소한다. 눌러주세요. 주세요. 네. 자 뉴스 기사 제목만 봐도 빡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빡칠 수 있는 알고 보면 더 빡치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빠밤. 네. 자 요즘에 가장 맛있는 해산물 누가 이제 내가 쏜다. 뭐 이런 요즘엔 또 회도 회지만 이제 대게, 꽃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게랑 꽃게는 가격 차이가 엄청난데? 그 우리가 대게는 응. 위풍당당 붉은 자태 자랑하는 대게. 와. 게딱지 가득 부드러운 내장이 풍미를 더하고 어동통 살아른 다리살까지 청춘표 대게찜입니다. 빈틈없이 살로만 꽉꽉 채웠다. 꽉 찰 만큼 꽉 찼네. 어우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놈 참 실하다 실해. 끊어졌네.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장 소스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이 2배라나요? 진행. 저렇게 먹어야지. 바다의 맛. 어린아이 입맛에도 딱이랍니다.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정유롭 기자 정도의 이런 대인배가 아니면은 잘 사주지 않죠. 제가 언제 샀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난번에 정유롭 기자, 정유롭 작가랑 저희한테 이제 대게를 한번 대접하는 이 대인배적인 풍모를 대인의 풍모를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게까지 살 생각은 없었는데 강병수가 회를 샀더니 좀 따뜻하게 먹고 싶어요. 강병수가 너무 차가운 거 먹었더니 속이 안 좋다고 따뜻한 대게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대게를 산 적 있었는데 꽃게도 요즘에 엄청 비쌉니다. 꽃게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 집은 그냥 된장찌개 끓이면 그냥 늘 한 마씩 넣었어요. 늘 꽃게탕을 먹었어요? 늘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달래랑 그냥 막 다 넣는 거야. 그냥 막 넣는 거야. 엔간한 꽃게 먹었는데 요새는 꽃게가 비싸가지고 먹기 쉽지 않다. 이런 꽃게가 얘기가. 바르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살을 발라놓으면 대게보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잖아요 살이. 자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니? 요즘에 꽃게가 너무 비싸졌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잘 모르시겠다.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더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국 어선 때문이라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연안에서 서해에서 또 NLL 근처에서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갑자기 급격히 많이 불법 조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현장 가서 취재해온 KBS 기자가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자, KBS 경제부의 박민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해주세요. 경제부의 유통 담당하고 있는 박민철입니다. 예, 한 2년 만에 대들기를 2년이나 됐나요? 한 것 같습니다. 박민철 기자는 여러분 왜냐면 우리 또 구독자가 그때랑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다큐 3일 기자 다큐멘터리 3일을 보시면은 박민철 기자랑 저랑 같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그거는 이제 8년 전. 8년 전에 박민철 기자랑 저랑 같이 강남 경찰서에서 둘이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사건 취재하던 그런 이제 동료 후배 기자 선후배 기자 사이입니다. 아니 뭐 그때 뭐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뭐 그때는 하루하루 에피소드지 뭐. 그러니까 뭐 거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뭐 많죠. 서로 이제 뭐 그때 뭐 재밌었는데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어제 물 먹었다. 거의 5명으로 부푼 네. 가족인가요? 물 먹었다는 표현이 예, 다른 데는 나갔는데 예, 그쵸. 못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나갔는데 우리는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를 물을 먹었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우리가 모르던 사건이 나는데 그게 또
그러네요. 카메라 없으면 혼내시는 거 아니야. 호기심. 저희 라인은 사랑과 평화의 라인. 그지, 민철아?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박민철 기자가 지금 경제부 유통 담당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부 유통 담당 어떤 걸 주시하는 겁니까? 일단 정부 부처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식품부 이렇게 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그런 유통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식품 다루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일단 취재하고 있습니다. 꽃게도 식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꽃게- 식품이죠. 중요한 식품입니다. 네. 꽃게, 오징어 이런 건 다 중요한 식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 중국 불법 조업 워낙 많이 들었어서 뭐 얘네 또 하나보다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달라졌는지 박민철 기자가 짧은 리포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 함정이 뒤쫓습니다. 조타실 문이 잠겨있자 대원들이 창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승선 3분 만에 납포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단속에 적발되자 아예 철문을 내리고 버팁니다. 절단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꽃게잡이 철이 시작된 지난달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하루 평균 180척의 중국 어선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24시간 불법 조업을 이어갑니다. 올해 다시 급증한 이런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조업은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NLL에서 3km 정도 떨어진 구리동 해변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어선이 버린 걸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돈 되는 물고기는 가져가고 폐기물만 놓고 가는 겁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금 현장처럼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한 문장만 봐도 돈 되는 물건을 가져가고 쓰레기는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중국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개드립의 빨리감기님께서 댓글 써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야, 내가 진짜 자다 갑자기 내가 중국 불법 어선들 꽃게 싹쓸이 한다는 박민철 기자의 기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에 천불이 기어 올라와서 깼어. 내가 지금 꽃게탕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새끼들이 알 꽉 찬 꽃게를 가져다는 생각하니까 거북선 끌고 갑자기 서해로 가고 싶어질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갑자기 자락해서 꽃게탕이 먹고 싶을 수가 있나? 주작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 달리는 분들이 다 꽃게 이렇게 가져오면 되냐 그냥 분노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짜. 이게 우리 실생활과 너무 이어져 있고 이 중국 분들께서 약간 매너 안 지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매너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월이 이제 꽃게철이죠. 5월이.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5월까지 피크 찍고 이제 조금씩 아마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연평도 하면 이제 꽃게 하면 5월 이제 가장 이제 알이 이제 막 꽉꽉 차 있는 그런 꽃게가 잡힐 텐데 그때 지금 중국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충? 일단은 지난달 기준으로 그 하루 평균 한 18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그 NLL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관측이 됐고요. 한 5월 달에는 이게 수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한 하루 평균 100척 정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80척이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연평도 어민분들은 그러면 정작 우리나라 어민분들은 하루에 몇 척 정도 나가요 대충? 연평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민이 가지고 있는 배 숫자가 한 40척 가량? 40척밖에 안 돼요? 40척. 예. 주객이 전도돼 있구만. 그렇죠. 객도 아니야. 모신 적이 없어. 손님이 아니잖아요. 불청객? 불청객 부르지 않은 손님. 네. 불청객.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 영상을 보니까 네. 엄청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아. 배에 올라타서 막 윙! 막 하고. 네네. 자, 여기 보배드림이랑 볼트헤빈이 댓글 정리할게요. 보배드림의 삐로방님이 매드맥스 해상 버전. 네, 그렇더라고요.
볼트 에비님이 연평도에서 군생활 3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수시로 밤낮 가리지 않고 넘어왔는데 특히 꽃게철 땐 주민분들이 조업이 안 되어 생계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외교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해경은 체포해서 벌금, 해고는 밀어내는 수준이었어요. 참 피해는 다른 분들이 보시는 듯. 해경 해고분들 수고 많으심. 자, 지금 해경들이 지금 이제 중국 어선들을 이제 납포하고 뭐 단속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도 잠깐 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어선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불법 조업을 하니까 납포 위주의 작전을 하고 있다고. 납포라는 게 이제 잡는 거죠. 그렇죠. 배를 잡는 거죠. 불법 조업하는 배를 잡아서 끌고 오는 거죠. 우리 연안으로요. 네. 그리고 납포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태거, 그러니까 밀어내는, 북쪽으로 밀어내는, 우리 해안에서 밀어내는 식으로 퇴거. 이제 작전을. 납포하면 벌금을 매기는 건가요? 벌금을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포해서 재판 과정까지 억류를 해놓는 건가? 배를요? 배는 억류하죠. 아니 그 어민들도. 어민들도 배가 여기 있으니까 억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할 때도 있고 뭐 불구속 수사를 할 때도 있는데 아마 이게 어획 양이라든지 얼마나 불법 조업 정도가 심한지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구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금이 썩 무섭지 않은 수준인가 보네요. 최대 벌금 액수가 한 3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잡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네. 올해 한 지금 벌써 5달이 넘었죠. 넘는 동안 납포된 배가 7척 정도. 7척? 네. 매일 180척씩 와가지고 이거를 쓸어가는데 7척밖에 납포를 180척을 어떻게 단속해요? 어떻게 하냐 진짜. 해경이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해경분들이 거의 막 시위 진압하는 경찰들 같이 방패랑 막 이런 가지고 타고 넘어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그러면 또 막 그 중국 어선들은 또 여기다 막 삐죽삐죽한 거 달아가지고 해경들 배 못 들어오게 막 그런 거 설치하고 그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삐죽삐죽하게 달아놓는 무슨 침 같은 거는 예. 가는 배도 있고 지금 없는 지금도? 배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화면들 보면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막 쇠파이프 휘두르고 칼 흉기 휘두르고 하여튼 되게 극렬하게 저항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새는 그런 식으로는 저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조타실이랑 그다음에 기관실 문을 그냥 철문으로 잠그고 그냥 북으로 도주하는 그런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가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원피스 같이 그냥 막 해전에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물러내고 막 그래서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중국 분들이 그걸 아는 거지. 아 얘네가 우리가 북한으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문을 그냥 잠가버리고 철문을 막 아예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막.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철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니까 요새 절단기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절단기가 왜 영상에 등장하는가 했는데 이걸 따고 들어가야 그 중국 어선 조타실이라든지 기관실에 있는 그 선원들을 제압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이제 두면은 그냥 북으로 계속 쭉 올라가는 거죠. 해경들 타고 다 같이. 네, 그렇죠. NLL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 버리면? 뭐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해경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 곤란한 상황이.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면 되는 건가 그냥? 그게 단속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눈 감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 거기 가서 잡지 왜 단속하는 우리 쪽 영해에서 잡지? 거기라고 하면 그 북한 해안이요. 어. 근데 너무 또 대놓고 해안에서 이제 작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NLL 그쪽이 연평도가 있는 그 NLL 선상이 소위 말하는 황금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세 줄기의 강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 황해도 쪽에서 내려오는 잘 잡히는 강이랑 포인트가 있구나. 네, 거기가 진짜 그러니까 뭐 꽃게뿐만이 아니라 각종 어자원이 되게 풍부한 곳이라고 해요. 그 연평도 어민들 말로는 여기가 말 그대로 황금어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요. 저는 낚시 안 해서 모르지만은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 포인트가 딱 한 번 딱 잡으면 거기서 계속 낚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딱 계속 중국 180여 척이 매일 와가지고 4월달 쓸어가고 있더라. 그런데 네. 옛날에는 싸웠다면 요즘에는 그냥
도주. 2중 3중으로 네. 받아놓고 북으로 그냥 쭉 가버린다는. 네. 근데 해경 입장에서 정말 곤란하겠어요. 튀어버리면.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수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NLL 그 선상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 그 근해에서 조업하는 건 아예 터치도 못 하고요. 네. NLL까지 접근하기 힘드니까 NLL에서 좀 깊숙하게 남하에서 불법 조업하는 그런 중국 어선들을 이제 납포 작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어선들로 다 알거든요. 레이더가 있으니까 우리 그 해경 함정이 단속을 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겠지. 네. 레이더가 있으니까. 알면은 일단 도주를 하죠. 근데 함정이 일단 붙어서 승선을 하게 되고 승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북으로 계속 도주하고 있으니까 이걸 10분 안에 통상적으로는 작전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납포를 끝내야 되고 10분 안에 납포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NLL 선상으로 너무 가까이 간다 싶으면 포기하고 철수를 해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야 그걸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분들이? 뭐 우리 중국 입장에서 어민들이? 악용이고 악용이지 뭐. 중국 어선들은 뭐 멀리 아주 잘 잘 활용하는 거죠.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좀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막 철물 따고 있으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안에서 뭐 중국 어민들이 악에 받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서운데 정말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 서해 연평도 쪽, 이 서해 5도 쪽을 그쪽 해역을 관할하는 게 이게 해경 산하의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이라는 그런 서해 5도 특별 경비단.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이고 이게 2017년에 생겼어요. 중국 어선들이 워낙 활기를 치니까요. 그 NLL에서 이게 일종의 경찰로 치면은 특공대? 특공대 같은 네, 거죠. 해경의 어떤 특공대 같은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단인데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뭐 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납포 작전도 어떻게 할지를 계속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곳이라서 이게 네. 특공대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특수군에.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혹시 해경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나요? 네. 해경분들은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는? 어떤 일단 게 많이 힘드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점은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거기에 딱 납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북쪽으로 최대한 그냥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와, 그럼 무섭겠다. 진짜 질주하는 배 위에서 이거 납포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죠. 10분 안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빠지는 게 외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럴 거기 때문에. 뭐 외교 문제, 남북 문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북한 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고, 예,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 해경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그분들 좀. 그리고 단속하는 함정이 2척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두 척밖에 안 된다고? 2척 정도요. 너무 그 서해 5도 쪽에요. 180척을 예. 단속하는 배가 2척밖에 없다고. 뭐 어쨌든간에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2척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적어 보이더라고요. 단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네.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있고 대원분들도 이제 출동 나가면은 네. 가급적이면 납포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성과를 예,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하루에도 많이 들어올 땐 신고라는 게 신고라기보다는 그 포착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LL 선상에서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예 터치도 못하고 깊숙이 그러니까 NLL을 많이 대놓고. 월선해서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조업하는 그런 경우는 단속을 나가는데 그게 많을 때는 하루에 뭐 2건, 3건씩 이렇게 있다고 매일 있구나. 많을 때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지금 물론 뭐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갈 때마다 실전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실전이죠. 나갈 때마다 실전이고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근데 배가 2척밖에 없는 건 조금 좀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중국 어선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요. 잠깐만 제가 통계를 좀 보면서 통계를 보고 있는 동안 제가 개드립 댓글 하나 읽어보자면은 예. 책장의 손배기님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급증했네. 원인이 뭘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좀 급증한 건 사실인가 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4월에 피크 하루 평균 180척 정도가 NLL에서 관측이 됐고 3월에도 하루 평균 한 10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그 NLL 선상 서해 NLL 선상에서 출몰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많은 수치인데 3배나 늘어났어. 2020년에는 4월 기준으로 한 63척, 63척 정도가 관측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5년치를 봐도요. 올해가 제일 많아요. 17년 4월에 81척, 81. 그리고 18년에는 19척. 그때는 되게 적었습니다. 네, 18년에 19척, 19년에 59척, 59척. 그리고 작년에 63척이었는데 63척이었는데 올해 3배 늘었죠. 3배. 갑자기 네. 19척에서 59척으로 확 뛰었네요. 너무 뛰었네. 그게 18에서 19는 자, 일단 이 네티즌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덕후랑 네, 댓글 네. 덕후 익명으로요. 저거 공산당에서 봐주는 거잖아. 중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려올 수가 없는 사람들임. 내가 해경이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괴감 쩔듯. 노슈가님이 중국 정부 통제력을 너무 강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무능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상관 안에 이러는 게 중국 정부임. 난 센 척한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반대인 거예요. 이제 한 분은 이게 중국 정부가 알면서 묵인하는 거다라고 하셨고 한 분은 사실 중국 정부가 이 어민들까지 관리할 능력 자체가 없다. 근데 그냥 센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국 정부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확 늘어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사실 이제 중국 쪽이 이렇게 하여튼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정보값이요. 불투명하다 그죠. 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뭐 우리 정부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그거라고 해요. 올해 2월에 중국 내부에서 그 무등록 어선에 대한 단속이 되게 강화가 됐다고 하면 대폭 강화가 됐대요. 무등록 어선에 대한 단속. 네. 그 무등록 어선은 중국 해안에서 조업을 못 하는 거죠. 지금은요. 올해 2월부터 강화가 되면서 단속이요. 그 무등록 어선을 이제 그러면 중국 정부가 단속을 네. 하니까 단속을 강화하니까 이 무등록 어선들이 다 내려왔다. NLL 쪽으로 왔다. 아, 중국 어선이 중국 정부를 피해서 그렇죠. 단속을 피해서요. 그 사람들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내려왔다. 등록을 하면 되잖아. 등록을 하세요, 중국 어민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는 중국 사정이나 잘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세금을 내고 등록을 좀 하세요. 아 이거는 뭐 중국 모르겠어요. 어민 추정이 여러분. 추정. 중국 어민 여러분 혹시 대리기 방송을 보신다면 빨리 가서 등록을 하고 조업을 하세요. 왜 남의 나라에서 그러세요? 하여튼 네. 그게 일단 그런 추론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해경도 나포보다는 퇴거 위주의 어떤 이른바 비대면이죠. 퇴거 위주의 비대면 단속을 실시했는데 야 가도 안 잡힌다. 네, 그러니까 뭐 잡힐 가능성이 낮다. 이런 걸 노린 게 아니냐라는 이런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중국은 일단 모든 분야에서 단속이 어렵죠. 그렇죠. 워낙 많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클리앙의 개뿔님이 우리는 벌금 조금 내면 배도 돌려주니까 구속도 안 하고 배도 벌금 주면 되니까 이런 호구 나라가 또 어딨냐 이런 불만도 있고. 다음에 김경택님이 이 정권이 불법 조업을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중국이 뭐 눈 하나 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에 대한 너무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이제 덕후에서는 우리나라 해경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요새는 그래도 나포도 하고 나름 강경 대응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몇 년도야? 2000 것도 한 2017년 뭐 그때 저도 이제 이 관련 취재했었는데 그때도 불법 조업을 많이 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그래서 그때 해경이 기관총을 난사했다. 뭐 이런 보도 뭐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 합리 쪽으로 따라 접근 중입니다. 끝까지 뒤에 맞춥니다. 결국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90여 발을 쏘고 나서야 중국 어선 30여 척은 서해 공해상으로 도주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선제 발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걸 강경 대응을 한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더 뭐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은 나포 위주로 작전을 나포 하고 위주로? 있습니다. 나포 위주. 나포가 사실은 중국 어선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포인 그들 거예요? 입장에선 가장 싫은 상황이죠. 배가 나포돼서 끌려와서 몰수되는 상황. 퇴근은커녕 뭐 3억 원 물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빡센 걸 수도 있겠죠. 사실 이분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내가 생각해봤을 때 3억 원을 물린다고 우리가 그 사람 3억을 뺄 수가 있나? 몸만 와 있고 배만 와 있을 텐데 그 3억을 어떻게 뺐지? 그래서 납포한 다음에 그 벌금 안 내면 제가 알기로 아마 배는 가라앉히거나 하여튼 배를 몰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어선 보면 그게 3억 정도 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잡히고 그냥 재수없네 그러고 그냥 좀 이따가 나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네. 중국 분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NLL에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거를 좀 위에서 좀 잡아주고 아래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잡아주고 뭐 이러면 같이 뭔가 이 한민족의 우리 사실 그 공동 어로 구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같이 좀 협력을 해주면 좀 고맙지 않나? 그러면 좀 굉장히 북한 낭만적이고 이제 우리 따뜻한 해역에서 나가라 이 중국 놈들아. 중국들아 어디 우리 결의의 어장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런 협조가 예전에는 좀 얘기가 됐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소원하니까 쉽지 않나 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어선 NLL 선상에서 이렇게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할 수 있는 키는 사실 중국 정부보다는 북한이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그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NLL 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조업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 북한 당국이 묵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북한은 어쨌든 불투명하니까 정보가 불투명하니까 이게 북한이랑 중국이랑 둘 다 불투명해서 너무 어려워. 불투명하다 보니까 팩트는 아니고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 뭐 일종의 정설 중에 하나가 그 북한 정부 당국이 뭐 지방 정부가 됐든 군부가 됐든 하여튼 북한 당국이 그 조업권 그러니까 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 어선에 팔아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권 팔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눈 감아 주는 거죠. 네. 또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그 유엔 그 뭐지 안보리 위반이에요. 안보리 위반. 그렇지. 북한에 돈을 줬으니까. 그 조업권 못 팔게 돼 있거든요. 북한에 이제 외화를 벌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보리 위반. 그래서 더 이게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안보리 위반 사항이면 이것도 제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비밀스럽게 거래가 된다고 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견해고요. 그 주민분들도 사실 그건 되게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뭐 단속도 조금 더 단속 강화라는 게 어떤 해경의 그런 인력도 늘리고 뭐 함정도 늘리고 하여튼 단속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국에 더 강하게 항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모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좀 그래도 좀 대화가 좀 오가고 좀 그래야 뭐가 좀 될 텐데 그죠?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더 많이 가서 많이 중국 어선들 잡자 뭐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LL이라는 그런 특수한 해역 이게 남북이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도가 높은 그쵸. 해역이고 그 해역이 이렇게 있는 이상은 사실 뭐 접근해서 근접해서 혹은 화기를 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또 함부로 이게 총을 쐈다가는 또 여러 가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골치 아픈 있으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NLL이 무슨 중국 그 어선들 입장에서는 마치 삼한시대 그 소도같이 한번 피하면은 누구도 이제 쫓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성역처럼 이렇게 활용하면서 악용하면서 그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연평도에 있는 어민분들만 피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음이랑 덕후 댓글 읽으십시오. 내일까지. 깡아지님이 소고기보다 비싼 꽃게 덕후의 익명으로 지금 꽃게 가격 미쳤다. YJSK 땡땡땡님이 분명 10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오징어 한 마리에 2-3천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마리당 10,000원이다.
지금 오징어 못 먹은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이거 집에서 살림 살아보신 분들은 다 몇 년 동안 살림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어업 감시라는 비영리 단체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동해에서 중국의 유령 선단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몰래 잡아들이는 오징어가 16만 톤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제 오징어가 잡혀가서 실제로 오징어가 되게 많이 이제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우리 소비자 가격도 많이 올랐나, 그래서 제가 그 대형 마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대형 마트에 이제 수산물 바이어, 그러니까 이분은 늘 수산물을 이제 그 현지와 산지에서 사가지고 여기 파는 분인데, 2015년에 비해서 지금 꽃게 값이 거의 5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5배가 올랐으면은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동해까지 와서 몰래 잡아가요? 동해까지 막 중국에서 간다고? 저도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네. 동해에 나와서 조업을 한지는 꽤 됐다고 하고요. 아니 중국은 이쪽에 있잖아. 이게 이쪽에 있고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서 러시아인데. 네, 그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그 네. 이게 북동 쪽이잖아요. 북동 네, 쪽이 그죠. 북, 중, 러 이 3국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두만강이 흐르고 있고 중국 어선이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나갈 수는 있어요. 이게 물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중국하고 북한이 2004년에 공동 어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중국 그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협약이 맺어져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북동 쪽의 그 두만강 뭐 그쪽 혹은 하여튼 북한 항구를 통해서 이 중국 어선들이 동해 쪽에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에는 이제 오징어. 대표적인 그런 어족이잖아요. 네. 오징어를 싹 쓸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싹 쓸어 간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네, 여러분 기자 좋아하는 오징어. 자, 그런데 덕후의 익명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중국 분들이, 중국 어민들이 잡아가는 게 문제냐면은, 우린 기본적으로 약간 그 뭐랄까 선을 넘지 않는 조업을 하는데 중국 분들은 막 하신다는 거예요. 덕후의 익명님이 야 쟤네 새끼들도 막 쓸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쟤네 새끼가 아니라 쟤네가 새끼들도 막 쓸어가지 않냐? 진짜 씨가 마르겠다. 네이버의 OKGO님이 중국 얼마나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냐, 존재 자체가 자연의 악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자 아까 그 조업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어민들은 뭐 그물 규격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그물의 규격, 네, 그러니까 그물 코의 촘촘한 정도. 그물 코의 크기 정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훨씬 촘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쓸면은 뭐 작은 물고기들이라든지 작은 어족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형망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중국 어선이 해안에 떠 있고 여기 바다잖아요. 그럼 이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 어저원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그 펄 밑에 있는 그런 어패류까지 싹 끌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쌍끌이식으로 긁어서 가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확 긁어서 쌍끌이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가요? 멍게, 해삼, 뭐 조개, 가리비. 각종. 예. 뭐 가리는 게 없대요. 아까 꽃게를 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중국 어선 단속해서 잡아보면은 뭐 꽃게도 있긴 한데 뭐 또 별의별 게 다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당의 치어들도 있고 뭐 잡어도 있고 하여튼 뭐 조개 등등등이 다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획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체크를 해요. 어떤 정부 당국에서요. 뭘 얼마나 잡았나. 예, 그런 거를 신고를 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안 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하는데 중국 어선들은 어차피 불법 조업을 하니까. 어차피 조업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죠. 제가 또 그 마트 바이어 분한테 들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네. 그 여러분 그 오징어 배라고 하면 왜 그 깜깜한 밤에 쫙 막 반짝반짝하는 게 오징어 배 아니겠습니까? 예.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근데 그게 집어등이에요. 집어등. 그러니까 맞아요. 물고기들 모이라고 하는 집어등인데 집어등을 켜놓고도 우리는 채낚기라는 방법만 쓴대요. 그러니까 낚싯바늘 쫙 달아가지고 낚싯바늘 다다다다다 올리면서 거기에 건져 올라오는 오징어만 잡는 그런 채낚기 방법을 쓰는데, 중국 분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잡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족 자원을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시드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이게 아직 씨가 마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채낚기 방법으로 하는데, 중국 어민들은 집어등을 켜놓고 그물을 푼다는 거지. 아예 그냥 이렇게 싹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있는 게 그냥 씨가 말아버린대요 한 번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석도 있는 게, 이
중국 어선들이 왜 자기들 해안 놔두고 NLL로 넘어오냐? 이미 중국 그 연안 쪽에는 어족이 씨가 말라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잡았어 자기네. 네. 에서도. 워낙 싹쓸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엔 생태계가 파괴가 됐고, 근데 여기 서해 NLL은 어쨌든 우리가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싹쓸이를 안 하니까. 메뚜기 떼야? 진짜 좀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빡이 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출 대리기가 아니죠. 더 빡치는 일이 있어요.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정혁 씨 읽으십시오. FARO 땡땡땡님이요. 환경 오염돼서 해산물 없어지면 방사능 폐기물 버리러 올 것 같다. 자 근데 지금 방사능 폐기물은 아니지만은 가봤더니 박민철 기자가 가봤더니 쓰레기가 아주 장난 아니더라. 저는 그 그림 그 영상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건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되신 겁니까 일단 무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이번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NLL 선상에서 불법 조업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쓰레기가 많다는 건 좀 새로운 얘기길래 실제로 많냐 이러니까 연평도 해안에 보면은 막 그 중국 어선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그냥 손쉽게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연평도 쪽 해안, 북쪽 해안을 가보니까 해변가에 막 중국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페트병, 뭐 비닐,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뭐 맥주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뒹구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24시간 불법 조업하면서 필요한 생활 용품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쓰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왜냐? 거죠. 어차피 불법 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네. 그런 게 해안가에 떠내려온 것만 그 정도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할 때 그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수 뭐 페트병 뭐 맥주캔 버릴 거면 딴 건 안 버렸겠나. 네. 각종 오폐수 뭐 기름이니 뭐 다 네. 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기자 입장에서 이제 취재로 현장에 갔는데 예. 중국 말 있는 라벨 발견하면 되게 반가웠겠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기사가 될 텐데. 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가기 직전까지는 본인도 약간 반신반의 했을 반신반의 했죠. 갔는데 허탕치 아니 어떻게 왜냐면은 제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영상 좀 먼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어민분한테 네. 그냥 가서 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신반했죠. 불안하지. 약간 불안했죠. 갔는데 쓰레기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쓰레기 찾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 쉽게 찾았어요? 아니 그냥 해변 들어가서 한번 옆에 눈 돌리니까 바로 보이던데요. 진짜 얼마나 버려댔으면. 네. 진짜 얼마나 버려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 안녕하세요. 이거 말하는 순간 우리 오기정 기자가 왔습니다. 고생했어. 갑자기. 그럼 이제 9시 나간 거야 너 리포트가 지금? 9시 이제 나가겠다. 여러분 그 아까 앞에서 보신 1부, 2부에도 있었던 오기정 기자가 3부에 와서 지금부터 1부, 2부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 테넷 라이프. 자, 오기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치 더더더미 오기정입니다. 이따 1부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자, 이 오기정 기자가 왜 이제 왔냐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죠? 뭐냐면 지금 전혀 몰라. 네. 지금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쪽 좀 잘 알아요? 해수부랑 친하잖아.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박민철 기자 기사 댓글에 네. 우리는 왜 인도네시아 같이 못하냐. 인도네시아를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도네시아는 나포와 어선을 이렇게 수장을 시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각국 정부는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 납포와 폭파시킴으로써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그 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현재 불법 어로로 적발된 유국 어선들을 납포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불법이 확인되면 선박을 폭파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탁구의 전설님 댓글. 자, 13페이지 제일 위에 댓글 오기정 기자 좀 읽으십시오. 다음에서 탁구의 전설님이 말레이시안지 인도네시안지는 불법 조업은 무조건 납포하고 납포한 어선은 폭파시키는데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다. 따라서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50%가량 줄었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분명 줄어들 것이다. 다음 댓글도.
다음 댓글 덕후에서 익명으로요. 그냥 발포하면 안 되냐? 중국이 나몰라라 하는데.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냥 우리도 그냥 폭력으로 가자는 거예요. 2014년에 취임한 수시 푸지아투티라는 인도네시아 해수부 장관이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다 폭파시키는 걸 이제 언론에 공개가 하기도 했는데 이 수지 푸지아투티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때는 인도네시아를 떠났을 때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외신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줘요. 혹시 아는 바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우리는 그녀를 왜 기다리나. 인도네시아가 원래 형사처벌이랑 이런 게 엄청 세요. 그리고 그 언론, 그러니까 뉴스 화면이나 이런 데도 우리는 피의자의 신변부라든지 인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붙여주고. 인도네시아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없다. 얄짤없고 거의 공개고 그리고 만약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은 몽둥이로 막 엄청 때려서 잡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경찰이. 법적으로 오케이예요. 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그러지 않아요? 싱가포르 태형을 싱가포르 하는데 태형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몽둥이로 때려요? 인도네시아도 되게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게 수위가 세고 그다음에 공권력이 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의 정도가 우리는 그 민주화를 겪으면서 이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되게 그 경찰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 뭐 이제 보고 오셨지만은 저렇게 하면 참 우리 보는 사람 속은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클리앙 댓글 우리 정혁 씨가 읽으십시오. 노브리터. 노블 이터. 고귀하게 드신다는 거죠? 이터. 이러. 중국에서 수입이나 수출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라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폭파시켰다간 수출 수입이 다 막혀버려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죠. 인도네시아도 되게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인데. 너무 1차원적.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그걸 또 그걸 막 쏘고 막 폭파시키기 이러기엔 조금 우리는 그쵸. 조금 어떻습니까? 박민철 기자도 해경 취재도 해보고 얘기를 해봤을 텐데 사실 답답한데 그냥 다 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해경분들 이거 본인도 좀 답답해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나요? 뭐 정부에서 이 단속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폭발을 시키면 어떠냐 아니면은 뭐 쏠 수 있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노코멘트를 하시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좀 자문을 구하고 여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게 뭐 이런 면도 있대요. 그 인도네시아식으로 납포한 어선을 폭파시킨다 이러면 이것도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안 좋은 거고. 우리는 너무 자연 환경을 깊게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국 아까 오규정 기자 얘기했지만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그런 기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게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돼서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국가의 특히나 우리처럼 이제 중간에 끼인 국가들은 외교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떻게 마음대로 폭발시키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게 결국은 납포해서 폭파시키는 거죠. 이제 퍼포먼스거든요. 퍼포먼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업하고 있는 거에다가 막 미사일 쏴가지고 그럴 순 없죠. 네. 전쟁하자는 거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납포해서 어민들을 다 이제 잡아놓은 다음에 봐라. 너희의 배 폭파되었다. 근데 그게 국제법적으로 사실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 영해지. 선적도 없지. 이게 적대 행위가 전혀 아니야. 무등록 어선이니까. 근데 그분들도 주민등록 있고 그 나라 국민이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나가 뭐 이래 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우리 영해를 침범했으니까 어떤 경고 조치는 할 거 아니야. 그걸 거쳐서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납포죠. 납포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다 압수해버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다시 돌아가서 이쪽 지역은 납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되게 그쪽이 지역이 넓고 어떤 그 우리처럼 남북 관계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긴장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먼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어떤 영해라든지 그쪽에서 불법 조업할 때 납포하기 쉬운데 우리는 납포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포가 제일 그들에게 중국 어선 선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쪽으로 튀어버린다. 경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NLL에서 왔다 갔다 튀어고 하면서. 올라가 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걸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까? 뭐 대안 같은 걸? 다음 달에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요. 다음 달 초에요. 여기에서 다시 이 불법조 문제를 좀 해결해라, 근절을 해달라고 촉구를 할 예정이고 올해 또 줄줄이 각종 그 한중 어업 관련 그 고위 당국자들의 어떤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얘기를 할 거라고는 해요. 예. 특히 올해 확 늘어났으니까 이번 회의도 확 좀 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어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좀 꽃게 좀 싸게 먹고 오징어 좀 싸게 먹고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어민분들 좀 넘어오지 마세요. 이게 물론 보고 계시다면 이게 좀 보고 계시다면 아까부터 계속 옆에 분들이랑 좀 얘기해서 중국 분들 중국에서 잡아서 드시고 한국 거 수입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문철 기자 오늘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 소감 어떠신지 해보니까. 특별한 소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이 훌쩍 갔어. 그러네요. 진짜. 네. 저 벌써? 발연기. 궁금해서 시계봤어 몇 시인지. 그렇구나. 근데 이거 시간 진짜 빨리 가지. 네. 저번에 외교안보 아이템으로 해서 그때 2019년 제가 한 8월, 7월쯤에 왔는데 국방부 출연하면서 지소미아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추억의 지소미아.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오늘 아이템을 취재하고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말하면서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게 참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어민들 생각해서 좀 비싸도 꽃게 많이 사 먹읍시다. 사 먹고 그래야 이제 어민분들 좀 더 힘내서 국산 꽃게로. 국산 꽃게. 자, 그렇습니다. 오기정 기자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저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아까 다 했겠죠? 한번 쭉 말해봐. 빨리빨리 다 찾아 말해봐. 쭉 말해봐. 이게 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 얘기했어. 중국 어선들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쪽으로 와서 닿는 건지.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나는 거. 맞아. 그거 많이 나오는 거. 중국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겠죠. 중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 얘기 다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기정 기자의 궁금증 모두 풀린 것으로.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촬영한 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되고요. 저 박민철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맛집 대들기가 골목상권에서 계속 살아남으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KBS 좋았어요. 또 만나요 꼭. 백종원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백종원. 또 만나요. 인기 상사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넥스 이거 안 돼요. 이거